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게요. 5월 9일 날입니다. 5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 2022년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당선인 신분이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당선인 되는 신분이고 실제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등의 법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어요. 예. 변호사 신장식입니다. 이럴 때 예. 뭐냐면 법조인 신장식. 예. 첫 번째 대통령 당선인은 법에 따라서 인사권을 총리 지명부터 시작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전과 경호를 받는 대상이고요. 별도로 예산도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집행이 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시다. 예. 공무원에 준하지만 그래 좋다. 그럼 준할 뿐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예. 한다면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러네요.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죠. 예, 해당하네. 해당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5월 9일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형법을 공부하면 누구나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종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내지는 실행의 착수를 했는데 실행이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수범인 겁니다. 네네. 미수. 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비 업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착수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5월 10일 날 공천이 확정됐죠. 그때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오후에 그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오전에 있었고요. 임기는 5월 10일 공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5월 9일 날 보세요. 대화에서도 말들이 많대 당해서 그럼 명태균에게 얘기한 시점에서 이미 실행이 종료됐느냐 행위가 끝났느냐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5월 10일 날 끝났을 수도 그날 오전에 그 행위가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천이 확정된 시점, 공천이 발표된 시점이 행위가 종료한 시점이라고 범죄 행위가 종료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5월 10일 오후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죠. 취임식이 있던 날이고. 5월 9일 날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때 실행이 끝났다. 범죄 행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수사해야 된다라는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왜 있겠냐? 공직선거법 제9조에. 네. 그리고 실행이 언제 종료됐느냐 실제로. 확정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뇌물죄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뇌물죄에도 해당한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도 9일날 실행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 수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처사를 하는 것도 뇌물죄예요.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해요. 5월 9일날 행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면피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그제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요. 기사 되게 재밌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뇌물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이라고 해서 그 종합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 논거를 누구한테서 걷냐면 재경지검 검사장, 서울의 검사장, 뇌물죄 수사를 많이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해서 출처가 한 6군데 되는데요. 다 검사 출신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법무법인 검찰이 법리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그 검찰총장 출신 왜 거기다가 민정수석으로 넣겠어요. 그래서 법무법인 검찰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축으로 해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법무법인 검찰의 누군가가 중앙일보 기자와 티타임을 하면서 한 사람이 다 불러줬을 가능성, 두 사람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냐? 급해졌다는 겁니다. 급해졌다. 법리 논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네. 라는 거죠.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거다. 예. 법리로 따질 일이 아니다. 법리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예. 법리로 따지는 일은 법정에 가서 해라. 일단 하시고요. 민간인으로서 수사 받으면서 네. 그때 법리 논쟁하시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팀도 5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보수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행동을 했는지 공무원인 행동을 한 건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5월 9일 오전에는 그날 이제 김지하 시인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추모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정들이 시작이 좀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차관급 비서실 인선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인사를 쭉 한 거예요. 당선자와 관련된 법률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로 불러서 접견을 했어요. 이것은 대통령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근데 이분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예. 에 대해서 예. 지금 정리된 바는 없어요. 법률적으로. 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그따위 짓거리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공무원이냐 아니면 공무원에 준하는 자냐. 아니 보세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는요. 심지어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 기관 단체 등 해서 심지어는 소위 그 관변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이장님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기자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반장님들도 예. 그 통반장님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님이 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즉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네. 적어도 예. 그 범위 안에 들고요. 예. 당선인의 지위가 공무원인지 공무원에 준하는 자인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가립시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예.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5월 9일에 오전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취임 준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취임사의 원고를 최종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김지아 시인에 대한 페이스북에 그 추모 글을 올리고 오후에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고 비서실 인선 발표를 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인수위 집무실에서 접견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말 단세포처럼 법꾸라지들의 법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디올백과 관련해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 무혐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 국민들이 설득이 됐는지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 자체도 지금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예. 대통령실이나 조중동이 주장하는 법리 자체도 너무너무 허점이 많지만 네. 너무너무 허점이 많지만 그 법리가 허점이 없다 손치더라도 디올백 사태로부터 왜 배우지 못합니까? 그게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됩니까? 예. 대표 이렇게 대비해 본다면 유시친 EBS 이사장님 5,000원짜리 식권은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넘기고 경찰에다가 수사기관에다 넘기고 300만 원 디올백은 그냥 마음의 선물이고 예. 접견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해서 입장권. 입장권이다라고 해서 예. 안 넘겼는데 예. 그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이 정권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법리가 됐나요? 법꾸라지들이고요. 세상을 책상 위에서 법전 위에서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